자, 오늘 내용은 별로 안 많습니다. 와. 오늘 내용은 그렇게 안 많고요. 사실 오늘부터는 파트가 쪼개져 있어서 그렇지 내용이 그렇게 많은 파트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 와. 근데 문제는 뭐 파트 특성상 조금씩 배웠는데 그걸 계속 활용을 해야 되거든. 파트가 많아. 활용을 해야 돼서 너네가 실제로 별표처럼 문제는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아? 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부터 볼게요. 오늘 할 거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고요. 덧셈 정리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배우는 게 요 유형 1번에 나오는 이상하게 생긴 3명의 친구들을 배웁니다. 이상하게? 네. 그래서 요거는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인이라는 친구를 배웠지? 뭐야? 그래서 요 사인 세타 분의 1을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친구 이상하게 생겼지? 왜 굳이 저렇게 써요? 읽을 때는 코시컨트, 코세컨트라고 읽고요. 코세컨트 세타. 그 다음에 코사 이게 되게 헷갈려. 왜 헷갈리게 졌다 그러면? 코사인이잖아. 근데 정작 얘는 시컨트야. 그래가지고 되게 헷갈리거든. 그래서 분의 1인데요.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 그냥 이게 다야. 탄젠트 분의 1은 코탄젠트 세타. 첫 번째 배우는 건 이겁니다. 이건 별거 없지? 맞지? 그 다음에 요 밑에 공식 몇 가지는 좀 외워두셔야 돼요. 첫 번째 나오는 공식은 1 플러스 탄젠트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 2번 1 플러스 코탄젠트 세타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 탄젠트 플러스 코탄젠트는 코시컨트 시컨트. 요거 세 개는 공식 외워두도록 합니다. 물론 이거를 이렇게 해서 뭐 여기는 뭐로 나와있노? XY로 나와있지, 그치? R로 나와있고. 너네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요건 중학교 때 배운 스타일이잖아. 맞지?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4분원 가지고 요만큼이 세타일 때 이게 R이면 요거는 X축 쪽이니까 이게 X고 이게 Y고 이게 R이고 이렇게 해서 배우잖아. 그지? 맞지? 그거를 이렇게 그대로 중학교 스타일로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세타가 치면은 그지? 네. 그러면 사인은 어차피 이거분의 이거분의 이거 다 배웠잖아. 그지? 네. 맞지? 그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얼마래? 이렇게 나와 있잖아. 네. 뭐 이거를 굳이 뭐 탄젠트니까 그러면 뭐분은 뭐겠어? x분의 y 제곱은 시컨트는 뭐야? 코사인분의 1이잖아. 이거분의 1이니까 뭐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은 나오거든. 뭐 얘는 그 x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y제곱이니까 이거 제곱 또 이거 제곱이잖아. 뭐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어쨌든 뭐 이거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이거 외워야 되는 건 똑같으니까 처음부터 외우세요 소리밖에 안 하지 선생님이. 맞지? 두 번째 거 볼까요? 뒤에 넘어가서 유형 2번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여기 나오는 6가지 공식 모두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네가 앞으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푼다는 얘기야. 이제까지는 사인 60도가 중학교 때 배운 스타일, 이게 넘어가서 사인 3분의 파이가 고등학교 때 배운 스타일이라고 치면은 또 그래도 우리 바보 우직을 위해서 조금 쉬운 걸로 설명하자면 너네가 앞으로 사인 45, 사인 75도 이런 것도 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인 30도 플러스 45도 이렇게 뜯어서 그래서 거기 공식에 의거해서 이렇게 바꿔서 푸셔야 된다. 그게 여기 나오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뭐 외우시기 편하신 대로 외우세요. 뭐 사코불코사 뭐 이렇게 식으로 외우시든지 뭐 코코마사사를 외우시든지 뭐 선생님은 이렇게 외우는 스타일이 아니라 가지고 아시겠지만은 근데 뭐 굳이 정도를 좀 해주자면 사인은 지금 x 플러스 y라고 돼 있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돼 있나? 뭐 선생님은 굳이 얘기하자면 통째로 외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사인 따로, 코사인 따로, 탄젠트 따로 외우는데 틀을 외우면 좀 편하시지 않나 싶어. 그래서 사인 같은 경우는 틀 자체가 사코, 코사거든. 그 다음 코사인은 코코사사고
그래서 얘가 플러스면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정돈해서 외우시면 좀 더 쉽지 않겠나. 근데 그러게나 말게나 어쨌든 다 외우셔야 돼요. 결론 3개 정도 외우면 되네요. 네? 아니요. 아직 외우고 3점인데. 아니 일단 여기는 여기 뭐 굳이 따지자면 3개를 외워서 중간 플러스 마이너스만 변형시켜 주시면 좋겠지, 그지? 우리 옛날에 A 플러스 B의 제곱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맞나?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넘어가시면 유형 3번에는 그냥 뭐 똑같은 거 하고 계세요. 네? 똑같은 거 하고 계시니까 뭐 별로 의미 있을 없고. 그래서 똑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로 너네가 사용을 해보면은 단순하게 이것만 쓰는 게 아니고 너네가 수원에서 하던 거를 땡겨와서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것도 하기 싫네. 그 다음에 유형 4번 또 아까 보셨던 탄젠트 덧셈 정리 그냥 요래조래 변형해 놓은 건데 여기 동그라미 3번은 외우시면 편하고 안 외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동그라미 1번만 외워서 뒤집어서 쓰셔도 돼요. 알겠지? 뒤집어서 쓰셔도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걸 따로 꼭 외워야 된다는 아니야. 근데 외우면 편하다. 뭐 방근의 공식 같은 것처럼 외워두면 편하다. 외워두면 편하다. 이걸 굳이 코탄젠트인데 그거를 탄젠트분의 1로 바꿔서 그걸 뒤집어야 되니까 외워두면 편하다. 자, 그 다음에 유형 5번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여기 뭐 내용 되게 복잡하게 적혀 있잖아.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거든. 여기 뭐 되게 복잡하게 적혀 있는데 너네 이거는 배웠잖아.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요 기울기 예를 들어서 뭐 요 친구 y는 5x래. 그럼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야? 요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결국 탄젠트 세타거든. 기억나나? 네. 잘 맞아 아니야? 그러면 요 친구랑 요 친구랑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 이 전체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되니까 요만큼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푸세요. 뭐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역시나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거 있지? 이게 결국 최종적인 탄젠트 공식이거든? 탄젠트 공식을 기울기로 변형해서 적는 거야. 그래서 요 직선 기울기가 m이고 또 요 직선 기울기가 n이라고 할 때 이 탄젠트는 결국 우리가 구하는 요 두 직선 사이의 각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고 이거를 공식으로 변형하면 어떻게 되고 그걸 다시 뭐 탄젠트 알파 같은 경우는 m이고 탄젠트 베타는 n이니까 다시 원상복구를 하면 나오는 식인데 얘도 마찬가지 외워두시면 편하고 절대값은 안 외워두셔도 상관없어. 절대값이 붙은 이유는 딴 건 없어. 이거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되잖아. 그것 때문에 붙여놓고 밑바탕은 비슷하네요. 밑바탕은 어차피 다 똑같아. 자, 그 다음 6번 외워야 되는 거 또 나왔습니다. 배각의 공식. 6번에 나오는 배각의 공식이랑 이게 원래는 반각의 공식이라고도 있었거든. 근데 요새는 뭐 따로 쓰지는 않는다. 이 배각의 공식은 외워두셔야 되겠지. 그래서 사인 2세타는 2사코 코사인 2세타는 뒤에 거 주로 많이 씁니다. 1-2 사인 제곱 세타나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을 좀 더 많이 써요. 뭐 이게 세 개가 똑같은 공식인데 뭐 이것도 뭐 의미 없는 지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설명을 잠깐 하자면 이제 코사인 2세타가 얼마였어 원래는? 이렇게 들어갔잖아. 근데 이게 1이잖아. 그래서 넘겨주고 하면 나오는 식이 이거예요. 그건 없고 탄젠트 2세타 같은 경우는 어디서 나오는 식이냐면 아까 이거 플러스 식 있잖아. 배각의 공식. 이거를 양쪽에다 알파로 놓고 쓰면 똑같은 식이 나와요. 배각이라는 사람이 배각 2배. 2배 각 2세타에 대한 공식이라는 얘기야. 이름인 줄. 됐나요? 그래서 유형 7번에 배각의 공식 탄젠트 2세타가 어디서 나오는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방금 쌤이 얘기했던 거. 그지? 네. 그게 답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 뒤에 보면은 도형의 활용, 산술기하 평균 이거는 활용이잖아. 선생님이 이 파트에서 제대로 설명해줘야 되는 거는 사실 유형 8번 한 개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너네가 외우시면 되고. 교육과정 외라고 적혀있는데. 네. 교육과정 외입니다. 참고로. 알겠지? 요건 학교 정규시험에 교육과정 외인데도 아직도 내는 선생님들이 종종 있어. 아. 왜? 교육과정 외긴 하지만 너네가 만들 수 있는 내용이거든. 알겠나? 그래서 돼 있는 거고 이게 사실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별거 아니거든? 이거 뭐 대단히 어려워 보이는데 선생님이 683번 가지고 해줄게요. 네. 아 683번은 꼴배기가 싫은데? 그래도 해요. 아 좀 쉬운 문제로 하고 싶은데. 오늘 며칠이죠? 17일이야? 되게 꼴배기 싫게 생겼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 왜냐면은 이게 기본 내용을 설명하려면은 이런 문제로 하면 안 되거든 원래는. 그럼 어떡해요? 그럼 며칠? 17일 하자. 그래서 예시에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이 문제 풀어줄게요. 여기 밑에 예에 보면은요. 뭐 이런 친구가 나와요. 뭐 이런 친구 나오거든? 이런 친구 나오는데 요게 요 파트에서 하고 싶은 얘기야. 삼각함수의 합성. 요 막 요상하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친구를 한 가지 삼각함수로 바꿔야 나중에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에서 쓸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복잡한 친구의 이번 얘는 뭐 구하라고 그러고 있냐면 최대값 구하라고 그러고 있거든. 최대값은 내가 어떻게 알아? 맞아요.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요? 라는 게 이 문제의 관건이고요. 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좀 변형해가지고 결국 결과물에서는 이 친구랑 상관없는 내용으로 흘러갈 거라서 이걸 하는 거야. 이 파트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게 0일 때 x값 구하라. 이거 어떻게 구해 이거를? 맞아 아니야? 그랬을 때 한 가지 삼각함수로 바꿀 수가 있어야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 두 종류 이상으로 되어 있는 식을 한 가지로 되어 있는 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이 파트에서 나오는 식이고 요 내용의 근간이 아까서 배웠던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파트랑 연계가 되어 있어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게 교육과정에서 빠지긴 했지만은 문제를 내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 문제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수능에서도 나와 종종. 왜 언급하는 게 의미가 없거든. 이거 잘 보세요. 잘 보시면 결국 위의 친구는 sin x 곱하기 1이고요. 뒤의 친구는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x입니다. 그지? 그럼 이 친구를 2를 앞으로 뺀다고 치면 앞에 친구는 sin x 곱하기 2분의 1이 되고요. 뒤의 친구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x거든요. 라고 했을 때 2분의 1을 코사인 값으로 얘기를 하면 코사인 얼마가 2분의 1이지? 3분의 8. 얼마? 60도 3분의 파이 맞나? 그럼 얘가 결국 코사인 3분의 파이란 말이야. 얘 같은 경우는 사인으로 바꾸면 얘가 사인 3분의 파이거든? 맞나? 네. 그러면 코사 코풀 이거 앞뒤 뒤집으면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사인 이렇게 되겠지? 그렇네. 이거를 이렇게 적어줄까? 잠깐만 중간에 이렇게 다시 적을게. 보기 편안하고. 네. 코사인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라서 코사인 x 곱하기 사인 2분의 3분의 파이란 말이야. 이러면 얘가 결국 아까 처음에 배웠던 삼각함수 사인의 덧셈 정리를 거꾸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결국 x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나온다고. 저희가 아는.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덧셈 정리를 거꾸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문제가 나와도 하등 의미 관계가 없습니다. 나와도 돼. 그래서 내는 거고.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푸느냐. 사실 원칙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너네가 이 뒤에 값을 알고 있는 게 가장 기본 값이겠지. 맞아요. 그런데 몰라도
사실 이렇게 루트 7 들어가는 건 사실 너네가 알바가 아니잖아. 네. 맞아 아니야? 루트 7 들어가는 사인값, 코사인 값을 본 적이 있나? 없어요. 없단 말이지. 그래도 풀어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규칙이 있긴 해. 마구잡이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왜? 여기 값과 여기 값. 다시 말해서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숫자 값과 이 숫자 값. 이 결과적으로 요 사인, 코사인 함수를 만들었을 때 요 뒤 친구들의 코사인 값과 사인 값이란 말이야. 그런데 같은 각도에서 코사인 값과 사인 값의 특징이 있지. 뭐? 같은 각도에 대해서 사인 값을 만들면 r분의 y가 되고 코사인 값을 만들면 r분의 x가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이 두 친구가 나타내는 값들의 분모가 r이고 분자가 xy라고. 그래서 위에 거 두 개 제곱하면 이게 나오도록 바꿔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 식을 바꿀 때 이 앞에 숫자를 빼줄 때 잘 보면 알겠지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에 루트 씌운 걸 앞으로 빼준단 말이에요. 요 규칙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요거를 내면 선생님이 좀 치사한 거. 왜냐면 요거 때문에 요 파트가 빠진 거거든. 그래서 대놓고 사인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자주 나와. 근데 요 문제는 자주는 안 나와요. 대놓고 사인 코사인이 나오는 건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규칙이 이거기 때문에 여기 곱해져 있는 게 지금 숫자가 얼마예요? 1. 여기 곱해져 있는 거는? 그래서 1제곱 더하기 7제곱하면 얼마예요? 8이지. 그래서 실제로 너네가 나눠주실 때는 앞에 2루트 2를 앞으로 당겨주시고 계산하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루트 8분의 1, 즉 8분의 2루트 2, 즉 4분의 루트 1이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 코사인 어떤 값이 루트 8분의 1이고 사인 어떤 값, 같은 각도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야 같은 각도에 대해서는 사인 알파, 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코사인 제곱 알파가 1이 나와야 되잖아. 맞아 아니야? 이렇게 바꿔줘야 얘네 제곱 해가지고 더해서 1이 된단 말이야. 그래야 같은 알파에 대한 사인 값, 코사인 값인 거고. 이걸 그냥 1 놓고 7 놓으면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해가지고 1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파트예요. 이렇게 해줘야 이 친구가 sin x 곱하기 코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x 곱하기 사인 알파 마이너스 루트 2고 이때 사인 알파가 루트 8분의 루트 7 코사인 알파가 루트 8분의 1인 요런 알파 값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알파 값은 얼마인지 몰라.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반드시 요 앞에 빼주는 걸 빼주셔야 정확하게 한 가지로 줄일 수가 있는 거 알겠지? 요렇게 해주시고 나면은 이 친구가 sin x 플러스 뭐예요? x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알파가 별로 안 중요한 게 이 전체의 최대값 최소값 물을 때는 결국 누구 값 묻고 있는 거야? y 값. 맞아 아니야?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옆으로가 중요해? 아니요. 근데 사실 얘가 관여하는 거는 옆으로 짭을 시키고 늘리고 밖에 없잖아. 맞아 아니야? 하나 등의 관계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와도 이 알파 값을 몰라도 상관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가 얼마가 되는 건 양옆으로가 중요한 거고 아래 위로만 봤을 때는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인 거를 2루트 2만큼 늘리고 늘렸을 거고 그걸 마이너스 2로 루트 2만큼 내렸겠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얼마인지 몰라. 이거 얼마야?
사실 이거는 2파이고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마이너스 알파만큼 평행이동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네,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중요한 거 아니고 이게 원래 1 마이너스 1인데 이게 곱해졌으니까 여기가 2루트 2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들어갔을 거고 이거를 마이너스 루트 2만큼 내렸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가지고 그지? 들어가서 최대값이 루트 2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3루트 2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지. 네. 맞아 아니야? 그래서 뭐 어쨌든 답은 이건데 어쨌든 간에 이 파트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 친구를 사인 코사인 같이 나와 있는 더하기 빼기로 이루어진 친구를 한 가지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근간은 사인의 덧셈정이 물론 나중에 복잡한 문제 나오면 코사인으로 바꾸기도 해요. 코사인이 편하면. 근데 난 코사인 변하는 거 헷갈려서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은 사인으로 바꿔서 그거 다시 코사인으로 변환시켜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더 복잡한 사람은 그냥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 모양 자체를 가운데를 마이너스로 만드는 방법이 있겠지. 그러면 얘가 가운데를 마이너스로 만들고 싶으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을 갖고 가야 되겠지. 그러면 코사인은 양수 나오고 사인은 음수 나오는 4분면은 몇 4분면? 4분면이지 법천치더라. 4분면에서 코사인 양수, 사인 음수지. 맞아 왜 아니야? 그래 친구야? 올스타크 여기서는 코사인만 양수잖아. 맞지? 그래서 이 친구들이 3분의 파이가 아니고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들어가겠지 둘 다. 그럼 요 가운데가 마이너스로 바꿀 수 있단 말이지. 어쨌든 실제로 새로 배우는 거는 요 공식들밖에 없어. 나머지는 그 이전에 너네가 수원에서 배웠던 삼각함수를 기반으로 갖고 가는 내용이라서 새로 배운 게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기존에 많은 그 수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다음에 짬뽕 시켜서 써야 되니까 문제는 당연히 어려워지겠지. 역시 수포자는 삼각함수고. 맞아. 대표적인 수포자 나오는 파트가 삼각함수거든. 왜냐면 뭐 이 그래프랑 5만대만 다 갖다 써야 되잖아. 저도 약간 고민하고 있어요. 멀미해가지고. 뭘 고민하는데? 확통칠까? 그거 너무 망하는 길 아니에요? 아니 근데 통역은 확통쳐도 상관없어. 이제? 수능 때는 더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3학년 1학기 과목을 바꾸질 못하잖아 지금. 네. 맞아.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지. 바꾸려고. 참고로 미적분 작년 시험 같은 경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너네 학년은 뭐라 얘기를 못해. 그것도 내가 들어보니까 영어도 수학 못지않게 병신 같았다며 시험 난이도가 거지 같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 너는 영어 공부 안 해서 모르지 그지? 아니 서술형이 개 같다는 걸 알 수 있던데요.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너네 학년은 장담은 못하겠는데 보편적인 미적분 난이도에서는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는 어차피 전반적으로 풀 수 있는 애들이 한정이 돼 있어. 근데 이제 그거 쓰면 그저 쓰면이에요. 저 이번에 올라왔을 때 거의 다 비슷해요. 제 지금 영어만 3년째 보고 있어요. 수특 열심히 파봐라. 수특을 열심히 파고 수기총의 작년 재작년 문제들 중에 4점짜리 열심히 풀어야 뭐 방법이 없다. 근데 이제 미적분 덧셈 정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일단은 덧셈 정리에서 나오는 개념의 내용들은 전부 다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 조금 어려우면은 아까 얘기했던 두 직선의 사이각. 그래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이용해서 푸는 거. 그 정도로 보통 나오니까 이 파트는 그렇게까지 막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실 파트는 아니야. 참고로 뒤에 삼각함수 극한이랑 삼각함수의 미분 파트도 역시나 이 도형 활용 문제 제외하고는 기본 문제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 그리고 역시나 삼각함수 극한 파트도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내용보다는 너네가 풀고 나서 선생님 더러워서 안 풀래요라고 급수 파트 때처럼 그러면 야 사실 너네 급수 파트 때도 배운 게 뭐가 있어. 급수가 수렴하려면 공비가 어찌해야 된다 뭐 그런 거밖에 없잖아. 사실 배운 거 마이너스 1분 맞아 아니야. 뭐 1분 그럼 뭐 공식 배우고 그지. 사실 뭐 너네 생각해봐라. 수열의 극한이랑 급수 파트 통틀어 배운 게 별로 없어. 그러게. 미적분 파트가 원래 좀 그래.
뭐랄까 자꾸 공식 나올 때마다 여기서 욕이 진짜 어려서 나오는데 그래서 뭐 사실은 이 파트 전체 다 해서 오히려 이제 뒤에 가면은 여러 가지 미분법이랑 4개 변수랑 음함수는 더 쉽거든. 좋네요. 그런데 결국 수능은 이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짬뽕 시켜서 나오잖아. 이걸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지.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플 시너지 그냥 기본 문제들이라도 깨짝깨짝 한 번씩은 풀어보고 갑시다.